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미인대회에 출전한 미얀마 대표가 무대 위에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진행 중인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 중인 미얀마 대표 투자 윈 릿의 사연인데요. 전통의상 경연 도중 관객들에게 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이란 글이 적힌 팻말을 펼쳐 보였습니다. 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사이의 충돌로 어제 하루만 적어도 42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에는 어린아이 8명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인간의 목숨보다 소중할까요? 미얀마를 포함해 무참히 쓰러져가는 곳에 부디 평화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봄철 꽃게의 전국 산지인 진도에 요즘 알이 꽉 찬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22년간 꽃게잡이를 하신 선장 전화 연결해 들어보고요. 2부는 슬기로운 탐식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음식 문화에서 밥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자, 세계인의 쌀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봄철 꽃게의 전국 산지인 진도에 요즘 맛있겠다. 알이 꽉 찬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봄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초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꽃게 풍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진도에서 22년 동안 꽃게잡이를 하셨다는 김영서 선장님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바다입니다. 지금 꽃게 잡고 계세요? 네, 지금 꽃게 잡고 있어요. 지금 저기 많이 잡힙니까? 네, 생각보다는 양이 올해 괜찮네요.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꽃게 잡으면서 좀 전화를 하시는 거죠? 네네. 예, 몇 분 정도 배 위에 계십니까? 배요? 예. 저를 포함해서 9명 있습니다. 많이 계시는군요. 네, 개 발을 잘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 사람이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꽃게를 그때그때 발을 절단해줘야. 예. 꽃게가 서로 물고 다리가 안 떨어져서. 예. 이제 완전한 좋은 상품이 되죠.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하시는 게 저 농땡이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꽃게가 엄청나게 풍어라면서요? 그러죠. 지금 한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봐야죠. 그래요? 이렇게 봄 꽃게가 많이 나는 것은. 예. 지금 그 배 위에 9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원래는 그 정도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인력이 투입됩니까? 한 7명, 8명이라도 충분해요. 그런데 예. 올해는 이제 꽃게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발을 빨리빨리 결단해줘야 완전한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발을 빨리빨리 자르려고 사람이 좀 더 한두 명 더 많습니다. 예. 저번에 저희 라디오에서 네. 한 10만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약초 캐시는 분들. 예. 거기에서 이제 산삼을 발견하면 이제 신받다라고 외치는데. 네.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꽃게가 많이 잡히면 외치는 구호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죠. 통보를 다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꽃게가 딱 들어있잖아요. 예. 한 마리 같으면 안 그래도 벌써 3마리, 4마리, 5마리 정도 이렇게 들었으면 꽃게다! 그러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조업을 하죠. 예. 그렇군요. 요즘은 한번 바다에 나가면 얼마나 잡힙니까? 얼마나 잡냐고요? 예, 얼마나 잡힙니까, 꽃게가? 하루에 보통 한 10가구에서 20가구, 많게는 한 25가구, 30가구까지 잡는 사람이 또 있고요. 예. 한 가구에 보통 보면 30에서 약 40kg, 50kg 정도. 평균 40kg 보면 됩니다. 예. 지금 진도에서 꽃게 잡으신 지 22년 되셨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잡힌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죠. 올해 처음이라고 봐야죠. 예. 이렇게 알이 꽉 찬 꽃게로 해서. 예. 아주 상품 가치도 충분하고 아주 씨알도 굵고 이런 것은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많이 났다고 봐야죠. 예. 지역에서 꽃게 같이 잡으시는 분들도 좋아하시죠? 그러죠. 다 뭐 아주 처음 나오면은 뭐 양이 많기 때문에 예. 다 뭐 웃을 수밖에 없죠. 저 목소리에서 아주 그 기쁨이 좀 묻어 나오는데. 네. 선장님, 지금 저기 서울은 비가 오는데 그 진도 날씨는 어떻습니까? 진도에는 그제 밤부터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까지. 예. 엄청 왔었는데 지금은 바람은 소풍 불면서 비는 완전히 멎었어요. 위험하진 않으신 거고요? 네, 괜찮고요. 바다 날씨는 뭐 예. 0.5에서 1m 내외네요. 예. 그 주말에도 그 선장님께서 침을 맞았다고 들었는데 네. 몸은 바빠도 꽃게 잡히는 거 보면은 마음은 좀 든든하시겠네요? 그렇죠. 꽃게 오는 거 보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잊은 채 뭐 서로 웃으면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작업 독려하면서 좋은 얘기하면서 웃고 음악 들어가면서 이렇게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육지에 들어가면 좀 아프고 이런 것들을 가서 침도 맞고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그럽니다. 그 침 맞으면서도 기쁘시겠습니다. 네. 그러죠. 예. 저희 애청자분 중에 정혁진님께서 누구요? 저 애청자분인데요. 예. 거기는 중국 어선들이 넘어와서 불법으로 꽃게 막 잡아가고 그러진 않나요라고 여쭤보셨거든요. 네,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지역에는 연안으로서 물론 근해도 같이 포함됩니다만 진도 우리 그 서망항을 기점으로 해서 약 2시간 거리. 많게는 3시간, 4시간 거리니까 외부 배들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한번 조업하실 때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한번 조업할 때 보통 뭐 아침에도 하고 뭐 저녁에도 하고 꽃게가 이렇게 날 때는 뭐 작업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군요. 일정 시간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사람들 휴식을 좀 취해주고 난 다음에 휴식이 좀 풀렸겠다 하면 또 조업하고 그렇습니다. 7392번님께서는 선장님은 배멀미 안 하시죠라는 질문하셨는데 멀미는 안 하시죠? 저는 처음에 배 딸 때 79년도 네, 79년도에 그때 저기 동해안 대화태라는 곳에 오징어를 잡으러 갔었어요. 그래, 그때 됐었는데, 11.6 사건 때 그때 나갔었는데,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육지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처음 배 탈 때, 15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심하셨군요. 그래서 배가 이제 육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막 펄떡펄떡 뛰고 좋다고 그랬었는데, 아침 되니까 계엄령은 선포되어 있어도 바다에 조업하는 어선들은 각자 바다에서 조업해도 된다라고 해서 다시 조업장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았던 마음이 딱 사그라져가지고 그 이후로도 한 5일 정도 이렇게 멀미를 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셨군요. 한 15일 정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지금은 안 하실 테고요. 지금 보통 봄 꽃게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 4월 초부터 좀 잡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 한 3, 4년 전에부터 이렇게 우리가 방류 사업을 했었어요. 꽃게 취업 방류요. 취업 방류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 진도 군에서 지원을 좀 해가지고 100% 지원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방류를 했는데 그 봄에 이 5월달에 그러니까 5월 말경에 그때 방류를 했었는데 그해 가을에 그 방류한 바로 옆에서 엄청 꽃게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이게 방류하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있냐라고 몇 번 문의를 하셨고 가서 조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전 해보다 양이 조금씩 더 증가되는 것을 확실히 느꼈거든요. 꽃게량이 더 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민들도 이게 진짜 치어를 방류하는 게 이게 어획량이 높아지는 거냐 라고 해서 의문점을 가졌는데 그 다음 해에 한 번은 이렇게 방류를 했었어요. 그때는 어민들도 이게 방류한 게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 진도군에 의뢰를 하고 예. 또 우리 진도군 수산업협동 조합의 조합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예. 대대적인 이 꽃게 취업 방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예.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방류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지금 애청자분들께 양해를 좀 구할 부분이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데 오늘은 애청자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다 위에 계십니다. 예, 예. 그 진도 꽃게가 잡혀서 이제 전국으로 꽃게가 나가는데 네. 전국 꽃게의 40에서 60% 정도가 이제 진도 꽃게라고 하잖아요. 예, 예. 원래부터도 꽃게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이제 그전에는 원래 이 봄에 대천에서 꽃게 축제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예. 근데 대천 꽃게 축제 꽃게가 사실은 진도 꽃게였어요, 봄에. 예. 그걸로 이제 대천에서 꽃게 축제를 했었는데. 예. 우리 진도에서도 약 한 10년 전? 그때부터 이제 제가 꽃게 축제를 만들었었어요. 예, 예. 그래서 8회까지 꽃게 축제를 하고 나서. 예. 지금은 수산물 축제는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 이제 회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는데 아무래도 꽃게를 방류하고 이래서 그런지 예. 확실히 꽃게 양도 점점 늘어나고 꽃게도 좀 빨리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다 수온이 조금 예년보다는 조금 더 높았죠. 지난 겨울에. 수온이 좀 올라갔다.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꽃게를 22년 동안 잡으셨잖아요. 예. 진도 꽃게는 딱 보면 좀 알 수 있습니까? 그저 꽃게가 그전에는 전량 일본으로 다 수출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우리 국내 이제 분야들도. 예.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도 이제 좋은 것 좀 먹자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일본으로 수출은 그렇게 안 하고요. 예. 우리 국내가 많고. 예. 봄 꽃게는 거의 한 60, 70% 정도를 우리 진도에서 다 생산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지금 2294번님께서 선장님 말씀 참 잘하신다고 꽃게 많이 잡힌다니까 저도 좋네요라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만선에 대해서 기쁨을 표해주고 계십니다. 기분 많이 좋으시죠? 그렇죠. 즐겁습니다. 예. 예. 1kg에 몇 마리냐로 크기를 좀 가늠하는데, 예. 한 마리에 1kg 가까운 어떤 대게 크기의 꽃게도 좀 올라옵니까? 그렇죠. 최고, 이제 제가 큰 거 잡아보기는 1.2kg짜리를 한번 잡아봤어요. 몇 년 전에. 그 정도면 손바닥보다 큰 겁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올해로 봐서는 한 1kg 정도도 한번 잡아보고. 예. 보통 보면은 1kg라 그러면은 한 2마리 정도가 1kg가 넘는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대로 봐서는. 예. 그리고 중자는 약 한 3마리, 4마리 정도. 예, 예. 소자는 4마리에서 5, 6마리. 예.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 예, 예. 지금 미니 제리맘님께서 꽃게 풍년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꽃게탕이 딱인데 꽃게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꽃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꽃게는 이제 다양한 이제 요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간장게장도 할 수 있고, 예, 간장게장 하면 또 간장을 첫째는 여러 가지 이게 비린내를 없애주는 향신료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가미를 해가지고, 이제 무슨 나무라고 그러더라? 그런 걸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저희 분들하고 많이 나눠 먹기도 하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간장게장이라는 것은, 간장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다려지고, 조미를 잘 하느냐, 간이 잘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좌우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소금에다 이렇게 절여가. 예. 자, 여보세요? 그래서 소금을 뿌렸다가 약 24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민물로 깨끗하게 좀 씻어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또 그런 대로 또 개안콩. 예. 또 양념장도 있고요. 양념게장, 양념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튀겨서도 이제
이렇게 먹고 또한 또 특이한 것은 그 숯불에 좀 구워서 숯불에요? 예, 숯불에 구워서 먹으면 아주 그 꽃게 진한 그 맛을 아주 더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주 이거 뭐 식용유에 이렇게 튀겨서도 술안주로도 좋고 그 통째로 그대로 튀겨요. 튀기면은 뭐 술안주로도 좋고 아주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그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좋고 탕 역시도 참 좋습니다. 탕도 뭐 대개는 보면은 뭐 우리가 꽃게탕 그러는데 꽃게탕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야채 같은 것을 잘 좀 섞어 넣고 그렇죠. 첫째 장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꽃게탕을 하면 또 꽃게 아주 진맛을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꽃게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뭘 해 먹어도 맛있어요, 꽃게는. 특유한 시원한 그 특유의 맛. 그리고 우리가 어댕이라든가 어댕 국물 이렇게 먹어보면은 거기에도 꽃게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은 아주 그 시원한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꽃게가 좀 너무 정말 시원한 맛을 내고 정말 맛있는 해물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배 위에서 꽃게 이렇게 넣어서 라면도 드십니까? 그렇죠. 라면 꽃게 끓이면은 제가 그전에 뭐 6시 내 고향이라든가 뭐 방송을 한 20여 차례 해봤어요. 방송 많이 하셨군요. 했었는데 그 리포터라든가 우리 PD님들 오셔가지고 그 방송 관계자들 오셔서 그렇게 한 번씩 끓여주거나 막 여러 가지 요리를 해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잘 드시고. 뭐 저희도 가도 됩니까? YTN에서? 근데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그거는 장담 못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저희 통발협회 그 회장님 계셔요. 그 회장님을 통해서 배를 선정해갖고 이렇게 그 방송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놀러 오시면 뭐 집에서야 뭐 얼마든지 제가 대접하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게 또 꽃게잡이 하시고 다음번에 또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도에서 22년째 꽃게를 잡고 계신 김영서 선장이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저희 선물 굉장히 많습니다. 추첨 통해 또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시민군들에게 나눠주던 음식으로 둥글게 뭉친 밥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대와 나눔의 상징처럼 이야기되는데요. 둥글게 뭉친 이 밥은 무엇일까요? 문제 굉장히 쉽네요. 1번 주먹밥, 2번 김밥. 잘 말아줘. 김밥. 자, 3번 밥밥비바밥 따라라리리. 클론 노래입니다. 자, 또 제작진이 또 자신 있게 노래하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걸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 정답 맞춘 분들께 드리는 정상원 셰프의 특별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 선물은 잠시 후 2부에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뒷보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12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시 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문제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초보 귀농, 귀촌인들을 돕는 멘토멘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장민욱 차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 귀농귀촌 지원센터 장민욱 차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경기도는 귀농귀촌 인구가 2019년 통계청 자료 기준 전국에서 귀촌은 1위, 귀농은 6위를 차지하며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위해서 경기도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 착수 단계에서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유용한 정보를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기본적인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하며 초보 귀농인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복 멘토 멘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기 행복 멘토 멘티는 어떤 사업인가요? 네, 막상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농촌으로 이사를 했지만 어느 것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농사법부터 마을 주민과 어울리는 방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경험한 선배를 초보 귀농귀촌인에게 1대1로 매칭시켜서 실생활에 필요한 문제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우는 사업이 행복 멘토 멘티 사업입니다. 멘티가 궁금해하는 문제는 다양한데요. 품목 선정, 시설 하우스 재배, 농산물 온라인 판매 방법, 스마트팜, 심지어 지붕에 물이 샌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멘티가 상담을 신청하면 농업 마이스터, 신지식인 노고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 등 최적화된 멘토를 통해 전문가 멘토링을 최대 5회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따로 있나요? 네, 멘티 신청 자격은 도시민 중 농업으로 전업했거나 관련 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희망자,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영농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귀농인, 귀농귀촌 준비 단계인 도시민 또는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거주 5년 이내 귀농인입니다. 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 방법은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참여한 분들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행복 멘토를 통해 가장 큰 만족을 받은 것은 전문가를 통해 1대1 맞춤 컨설팅으로 시행착오를 크게 줄였다는 점인데요. 또한 책으로만 보는 현장 경험과 달리 전문가의 경험을 배워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노하우는 찾으려 해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 신규 신청자 70% 이상이 이미 멘토링을 받아본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멘토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지만 멘토링 횟수가 5회로 제한되어 다음 해까지 대기하다 신청하는 초보 귀농인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장민욱 차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8166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슬픈 역사인 광주 민주화 운동이네요. 간만에 최영진 아나운서 노래 들었네요라고 하셨고요. 6535번님께서도 형진님 날이 갈수록 노래 실력이 좀 느는데 제작진 덕분이군요라고 하셨습니다. 참, 오늘도 저 노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방송에 주는 저 인터뷰고요. 노래는 아주 부가적인 겁니다. 요즘은 노래 연습 좀 하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슬기로운 탐식 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인의 사랑 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에 2부로 돌아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7입니다.
17일 오늘부터 서울시가 관내 콜센터와 물류센터 일부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도입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다음 달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오늘부터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고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두 번째 숫자는 24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가 사망한 지 오늘로 24일째입니다. 오늘 아침 그동안 각종 의혹을 받아왔던 친구 A씨 측이 공식 첫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도를 넘은 신상 털기와 허위사실 유포로 정상생활 복귀가 어려워질 것 같다며 억측과 명예훼손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 손정민 씨 아버지는 YTN과의 통화에서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편 어제 서울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는 시민 200여 명이 모여 고 손정민 씨의 죽음에 대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5입니다. 지난 주말 김포 검단 교통시민연대는 촛불 집회를 열고 GTX 뒤 노선의 서울 직결 등을 요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경찰 추산 700명, 주최 측 추산 10,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정부는 GTX 일부 열차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담긴 GTX D 노선은 장기에서부터 부천 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합니다. 마지막 숫자는 49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세계 49개국 맥도날드 직원이 한글 티셔츠를 입고 일할 예정입니다. 어쩐 일일까요? 그룹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의 콜라보레이션의 일환입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요, 검은색 바탕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 로고와 함께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의 한글 초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BTS 세트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좋아하는 치킨 맥너겟, 중간 사이즈 감자튀김과 콜라, 디핑 소스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어서 세계의 음식과 문화를 찾아 이야기 나누는 슬기로운 탐식 생활 시간입니다. 밥 먹었니? 언제 밥 한 끼 하십다? 예, 매일 나누는 인사 속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밥인데요. 한국인은 밥심이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음식 문화에서 밥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밥의 주 재료인 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런데 이 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중요한 식재료가 됩니다. 세계인의 쌀 사랑 오늘 함께 만나보죠.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봅니다. 탐식 수필의 저자 정상원 셰프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저희가 퀴즈를 이제 드리고, 네. 우리 셰프님께서도 퀴즈 잘 듣고, 네. 힌트를 애청자분께 좀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주 신박하고 기발하고 재밌고 우아하고 그런 힌트 기대하겠습니다. 큰일이네요. 자, 퀴즈 다시 한번 나갑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시민군들에게 나눠주던 음식으로 둥글게 뭉친 밥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대와 나눔의 상징처럼 이야기되는데요. 둥글게 뭉친 이 밥 무엇일까요? 1번 주먹밥, 2번 김밥. 잘 말아줘. 예, 3번 밥밥디바밥. 예, 클론 노래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힌트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최하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힘들어요. 예, 네. 정말 힘듭니다. 오늘은 힌트 대신에 제가 선물을 하나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선물이요? 예. 정답 맞추시는 분들께. 선물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식사 대접을 한번 해드리려고 식사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권이 선물입니까? 네. 셰프님께서 뭐 직접 만드는 그런 요리? 네. 저 르꼬숑의 식사권을 선물로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갔는데 저 주먹밥 만들어 주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럴 리가요. 대단한 선물 감사드리고요. 네. 쌀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음식이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기도 합니다만 또 역사 속 현장을 기억하는 매개가 되기도 하죠. 저희 퀴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당시 광주 시민들의 허기를 채워줬던 음식이 바로 이 쌀로 만드는 주먹밥이었다면서요? 네. 예. 41돌이죠, 이제. 5.18 민주화운동. 예. 광주에 가면은 지금 이제 5월로에 주먹밥 거리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당시에 80년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할 때 광주의 어머니들이 거리로 나오셔서 밥을 먹을 게 없으니까 광주가 단절이 되고 뭐 모든 부분이 막혔었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주먹밥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집에 있는 뭐 쌀이라든지 김치, 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이제 김치가 떨어지고 이러면 그냥 소금만 넣어서도 마지막에는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가치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때 치안이 유지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그 상황들일 텐데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가장 큰 구심점이 또 이 주먹밥,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를 믿으면서 서로의 힘을 북돋아준 주먹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게스트 신지영 교수님께서 유튜브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신지영 교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5월 광주를 다룬 벽화나 그림에서도 밥 짓는 모습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 간편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긴박한 현장에서도 한 끼의 역할을 좀 충실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밥심으로 이겨낸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입니다. 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판단 근거가 세계적인 중요성, 고유성,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대체 불가능성의 한 가지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이 유지가 되고 서로를 믿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심에 또 주먹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먹밥 가끔 드십니까? 셰프님께서도? 네, 종종 먹습니다.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저 스텐밀로 많이 먹는데요. 프렌치 레스토랑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소스류들이 있습니다. 비스크 소스라든지 버섯으로 만든 소스, 포토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걸로 볶아가지고 볶아서 이 주먹밥을 만들면은 프렌치 주먹밥 스타일이 나오고요. 간편하게 먹으면서도 맛이 좋습니다. 이게 주먹밥의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한 게 이 밥 요리들의 특징인데요. 김밥, 김밥, 또 덮밥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영양 성분이 충분하고 맛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아닐까, 쌀 음식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 이야기 나눠봤던 김영서 선장이 잡아올린 꽃게 살을 이용해서 이제 주먹밥을 만들면은 굉장히 맛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고가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밥이라고 하면 국, 반찬, 밥 이렇게 최소 좀 몇 가지 올리는 한상 차림을 좀 떠올렸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주먹밥처럼 간편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요리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편의점에서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죠. 세모김밥 삼각김밥도 어떻게 보면 주먹밥의 형태만 좀 다르다. 주먹밥은 이제 동그랗게 나와야 될 텐데요. 삼각형 형태만 다른 것이고 다양한 간편식 쌀 요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간단하게 현대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밥 요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요즘에 쌀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까? 지역별로 다양한 쌀들이 있고 쌀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입맛에 맞는지, 어떤 맛을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는지, 기름진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입맛에 맞게 또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선택을 해주는 쌀 소믈리에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쌀들을 다양한 쌀들을 또 혼합을 해서 블렌딩 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종류가 아니라. 좀 더 찰지면서도 맛도 찾고 영양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쌀의 고급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던 그 5월 광주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쌀은 우리 민족의 생활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쌀전이라고 하는데 정미소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죠. 쌀을 이렇게 사와라라고 하지 않고 쌀을 팔아와라라고 예전에는 말을 했어요. 아, 그래요? 돈보다 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쌀 중심으로 쌀에 대한 부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쌀이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먹었느냐, 음식의 역사 이야기하면은 중국도 등장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에서는 선사시대부터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1994년에 충북 옥산면에서 1만 5천 년 전에 벼 11톨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고고사에서 가장 오래된 쌀에 대한 기록으로 15,000년 전에.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숟가락 문화를, 젓가락뿐만 아니라 숟가락을 가지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동시에 사용해서 밥을 먹는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고 숟가락이 필요할 경우에만 내서 쓰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하죠. 그렇죠. 이 나달로 되어 있는 밥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이 아닐까. 그런 것에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셰프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자부심이 엄청 느껴져요. 네, 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셰프님께서는 이제 프렌치 요리를 주로 다루시지 않습니까? 네네. 밥을 많이 드십니까? 밀가루 음식을 많이 좀 드십니까? 예전에는 또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밥이 좀 가장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 예전에 우리가 그 라마단이라고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다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 먹는 날 축제를 엽니다. 얘네들도 배가 고프고 먹는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쌀로 만든 비비비라고 하는 음식을 먼저 먹어요. 비비비? 다른 고기나 양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기 전에 비비비라고 하는 쌀로 만든 음식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처음 먹습니다. 금식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쌀이 얼마나 이제 건강에 좋은지, 위장을 보호해 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쌀 요리를 많이 먹습니까? 쌀은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쌀의 재배지가 동남아하고 인도 그리고 동아시아 쪽이 될 텐데요. 유럽에서도 쌀 음식들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아시아권의 쌀 음식도 우리도 많이 알고 있죠. 우리나라 쌀 많이 먹고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음식들은 우리도 좀 익숙한데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같은 데도 밥 요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도 쌀 요리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그 이탈리아의 디저트 중에 아이스크림의 한 종류죠. 그 젤라또 중에 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네, 쌀 젤라또 또 만들어 먹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메뉴입니다. 이 쌀에 대한 유럽의 음식들을 좀 알아보기에 앞서서 쌀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야 유럽의 쌀 음식들을 좀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이제 인디카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포니카종이 있는데 긴 쌀하고 둥근 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먹는 건 둥근 쌀. 자포니카종이라고 하는데 좀 복잡하니까 그냥 둥근 쌀, 긴 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남미라고도 부르는데 흩어지죠. 좀 흩뿌려지는. 그리고 둥근 쌀은 찰기가 있는 쌀이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쌀이고요. 이 두 가지 쌀이 동아시아 쪽 우리는 이제 둥근 쌀을 먹고요. 그렇죠. 동남아시아에서는 긴 쌀을 먹게 되는데 재배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 유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쌀이 혼재가 되어서 존재를 합니다. 특히 스페인이나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둥근 쌀을 많이 먹고요. 예. 프랑스에서는 긴 쌀을 식사용으로 많이 먹습니다. 예. 스페인이나 이 포르투갈 같은 이베리아 반도 쪽에서는 두 가지 쌀이 동시에 예, 먹게 됩니다. 예. 최하나는 그 탕수육 먹을 때 부먹 파세요, 찍먹 파세요? 저는 무조건 찍먹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 셰프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옥수수 전분 이용한 건 찍어 먹고요. 감자 전분 이용한 탕수육은 부어 먹습니다. 아, 전문가라 그런 것도 다릅니다. 맛이 좀 다릅니다. 왜 이게 부먹 찍먹이 예. 우리 뭐 거의 설문을 해봐도 예. 반반 갈리면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예. 스페인에서는 긴 쌀하고 둥근 쌀 가지고 어떤 걸로 빠에야를 해야 되느냐. 스페인의 밥 요리죠. 포르투갈에 또 대구 가지고 밥 요리를 하는 바칼라우라고 하는 음식인데 이 바칼라우를 할 때는 긴 쌀을 써야 되느냐 둥근 쌀을 써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부먹 찍먹처럼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결과가 반반 갈려요. 아, 그러니까 선호하는 게 네네. 반반으로 갈리는 거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둥근 쌀은 좀 찰기가 있고요. 긴 쌀은 약간 날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날리는데 볶아 먹을 때는 긴 쌀이 유리하고요. 죽이나 찰기가 있는 음식을 리조또 할 때는 그래서 둥근 쌀을 씁니다. 그렇네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쌀의 종류로 이제 넘어갔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쌀 종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 쌀, 둥근 쌀, 유럽에서는 두 가지를 다 먹는데 이 젤라또에 들어가는 쌀은 둥근 쌀에 해당이 되죠. 아, 그래요? 이탈리아 쪽에서 리조또를 만들어 먹을 때 둥근 쌀, 찰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소스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방금 디저트 쪽에서 쌀을 이용한 음식을 먹는 거 우리는 굉장히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우린 밥이 주식이니까. 그럼요. 우리 근데 디저트로 만들어 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식혜, 감주. 아, 그렇네요. 네, 감주 같은 경우 달콤하게 만들어서 쌀 디저트를 먹는데 프랑스에는 쌀로 만든 디저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키오레라고 하는 키는 쌀이라는 불어고요. 오레는 카페 오레 할 때처럼 우유라는 뜻이죠. 카페 오레가 커피를 우유에 말아서 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 우유를 가지고 밥을 짓습니다. 우유를 가지고 밥을 그러면은 쌀 푸딩이 만들어지죠. 물 대신에 우유를 가지고 뜸까지 들여서 맛있게 밥을 짓습니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괴식에 해당이 되는데 프랑스 마트에 가면은 어느 마트에나 있어요. 맛있습니까? 맛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흰 우유에다가만 하면 좀 먹을만 한 것 같은데 이제 딸기나 캐러멜, 초코, 커피를 넣습니다. 그 맛은 딸기 우유로 밥을 지은 거하고 비슷해요. 쌀 안쪽까지 딸기 우유가 깊게 배어서 딸기 뭐 문화 차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맛있게 먹는 거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꼭 빠지지 않고 먹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도 먹는 음식입니다. 아니 그 최근에 어떤 그 아이스크림 전문점도 보니까 뭐 2,000쌀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쌀에 있는 전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텍스처를 만드는데. 그래서 우유 대신에 쌀을 넣으면 점도가 생기니까.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보니까요. 이제 좀 쌀알도 좀 씹히는 것 같으면서 맛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그 계속 뭐 디저트나 이제 쌀로 만든 음식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저 막걸리. 네네. 쌀로 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도 쌀로 술을 만든다고 이제 들었는데 어떤? 이 유럽을 얘기하면 유럽의 술 문화를 얘기하면 와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죠. 근데 포도가 재배가 안 되는 북쪽 지역에서는 사과를 가지고 또 술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과요? 네. 보리로 가지고 만들면은 맥주가 되죠. 그렇죠.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역은 쌀과 토리노가 있는 지역입니다. 토리노. 여기는 쌀 농사를 많이 지어요. 이탈리아가 쌀 음식 많이 먹죠. 리조또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쌀 농사를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벼농사를 많이 지으면 그걸로 술을 만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쌀로 맥주를 만들어서 먹어요. 쌀로 맥주를 만든다. 그래서 저도 이 피에몬테에서 바롤로 지역에서 쌀로 만든 맥주를 먹어봤는데 의외로
막걸리 맛이 아니라 맥주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거기에 있는 전분들만 이용을 해서 알코올 발효를 시키니까 홉을 넣어가지고 유럽식 맥주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맥주 맛하고 비슷하고 효모의 먹이로만 이 쌀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맛은 맥주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렇죠.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진행자니까 시청자분들께 또 이런 맛이나 이런 걸 좀 소개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 이제 주제 같은 거 나오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어떤 이런 맥주를 좀 가져와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예. 이야기 들어보면 쌀의 형태도 다양한데 해외의 밥이나 쌀 요리를 보면 우리나라랑 이제 그 쌀 모양이 이제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긴 쌀, 둥근 쌀인데 맛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긴 쌀이 좀 흩어지고 볶음밥을 하기에 적당하고 둥근 쌀이 차진 밥을 하기에 적당합니다. 저 동남아에서 그 쌀국수랑 같이 먹는 그런 볶음밥류가 이제 그런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긴 쌀을 이용을 하죠. 이 쌀을 가지고 만드는 음식들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탈리아의 리조또. 네, 리조또 있습니다. 피에몬테 지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유명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쌀을 이용을 해서 그 밀라노가 있는 롬바르디아 지역의 쌀하고 토리노가 있는 피에몬테 지역의 쌀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나 피에몬테 지역의 쌀이 명품 쌀로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사랑을 받습니다. 까르나 롤리라고 하는 이 쌀인데요. 요 쌀이 굉장히 명품 쌀에 해당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셰프님 오시기 전에 한 600분 정도가 이제 유튜브 접속을 했는데 셰프님과 이야기를 한창 나누다 보니까 1,200분이 넘게 지금. 감사합니다. 2배가 이제 늘었습니다. 인기가 많으시군요. 자, 그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오늘 셰프님께서 이 문자 중에서 뽑으시면 돼요. 식사권. 우리 정상원 셰프께서 직접 요리하는 식사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6587번님. 택배기사입니다. 아침마다 제 아내가 볶은 멸치와 깨만 뿌려서 주먹밥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맛이 좋습니다. 도시락 싸주는 선율 엄마 고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보고 이제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6915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5.18 주범들이 응당 처벌받고 광주 시민들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 우울한 소식들 뿐인데 일부 선장님 인터뷰 들뜬 목소리에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일부 칭찬했기 때문에 이분은 선택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고려해보겠습니다. 5756번님, 광주가 고향입니다. 5.18 때 중3이었는데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주먹밥과 과자들을 대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0420번님, 저도 그 시절 광주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휴교돼서 시골 갔습니다. 1879번님, 그 시절 고1이었습니다. 전쟁 난 줄 알고 겁을 잔뜩 먹었어요 하시면서 답 보내주셨고요. 6976번님, 광주 민주화 항쟁 하셨던 선배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지구촌 또 다른 광주인 미얀마에도 평화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3333번님, TV에서는 나중에 보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같은 국민으로 모르고 살았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늘 이때는 많은 비가 내리는군요. 5059번님, 군생활 25년 하면서 야외전술 훈련 때 주먹밥 많이 먹었네요. 파이팅! 1237번님, 1976년 해병대 신병훈련소 때 먹었던 옛 추억이 생각납니다라고 추억과 함께 많은 또 기도, 또 미얀마 상황이 좀 개선되길 바라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그런 의견들이 담겼습니다. 어떤 그 문자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미얀마의 이야기를 언급해 주신 분께 식사권을 드리고 싶네요. 광주의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유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버마 시민들에게 응원을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만 좀 더 뽑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택배기사분. 6587번님. 저희가 따로 제작진이 문자를 좀 드려서 정상원 셰프의 식사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율 어머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탐식수필의 저자 정상원 셰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1번 주먹밥이었고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제작진이 문자를 보냅니다. 선물 풍성하게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하루 전, 또 전 세계에서 미얀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시들어가는, 꺾여져가는 많은 분들께 이 노래 바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